집계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하수 사업소장 박천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희 위원장님, 김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재기호 관리과장입니다. 이인종 수도계획과장입니다. 남궁정호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이은영 하수과장입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15억 9,800만 원이 증가한 총 155억 3,869만 원으로 국도비 매칭 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금 전출금 증가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 사업소 소관 2024년도 특별회계 예산안 전체 규모는 전년도 본 예산 대비 3.3% 규모인 84억 1,561만 원이 증가된 총 2,599억 4,376만 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전년 본 예산 대비 7.2% 규모인 114억 2,038만 원이 감소된 총 1,471억 7,896만 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상수도 사료 수입은 증가하였으나 국도비 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이 감소하였고 원인자 부담금 사업 지원에 따른 세입 감소 등으로 전년도 예산안 대비 7.2%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전년도 본 예산 대비 21.3% 규모인 198억 3,598만 원이 증액된 총 1,127억 6,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입, 국도비 보조금 수입, 국도비 매칭 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 전출금 수입, 신규 원인자 부담금 사업 등이 증가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21.3% 증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부 사업별 편성목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전체 규모는 30억 9,762만 원이 감액된 2,971억 8,201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7억 2,089만 원이 감액된 1,927억 3,952만 원이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23억 6,973만 원이 감액된 1,044억 4,249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편성목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하수도 사업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녁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그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갖고 질문할게요. (53페이지) 급수전 폐전 공사가 있어요. 중간쯤에. 네. 네네.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저희가 이제 도시 개발이라든지 네. 뭐 건물이 이제 노후화돼서 철거하는 데든지 아니면 그 수영가에서 폐전 수도를 안 쓰고 집을 건물을 한다든지 할 때 폐전 신청을 하면 네네. 저희가 이제 그거를 신청 받아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200개소인데 이게 어떻게 많은 편에 속하는 건가요, 지금? 재개발되는 데를 그렇게 하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매년 평균을 내보면요. 네. 2023년에는 221건, 22년에는 267건, 21년에는 150건, 20년에는 248건. 그래서 이제 평균 평균적으로 대략 한 200건 정도. 200건으로 우선 잡으신 거예요? 예. 그러면 거의 이제
본인들이 신청에 의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예. 나는 알았고요. 그 다음에 53페이지에 관연도 가오납 반환금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이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저희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수도 요금을 네. 하수도 관에 연결 안 되고 폐수 종말 처리장으로 연결돼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하수도 요금을 발생을 안 했는데도 부과를 한 경우에 예, 예. 그거를 이제 다시 반환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럼 그런 경우는 그 사용자가 민원이 들어와서 알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 그런 경우도 대부분이고요. 네. 그럼 저희가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표전이 돼야 되는데 표전이 안 그렇지, 돼가지고 안 예, 돼가지고. 또 다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전산상으로 이렇게 보면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대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 요청해서 하는 게 가장 저 많습니다. 그냥 평균적으로 일단 1,000만 원을 이제 예, 해놓는 건가 봐요. 아,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해마다 이제 과원합을 우리가 그러니까. 반환해 준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게 네네. 이제 맞게 해마다 이렇게 네, 해보던 네. 저희가 있어서 일단은 뭐 그런 일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하다 보면 또 그런 실수가 벌어지는 일도 있겠네요. 네, 가끔 있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72페이지 중간쯤에 노후 송수 관로 정비 공사가 있어요. 2차분으로. 그 밑에 1번 국도 노후 배수로 관로 갱생 공사도 있고요. 네, 네네. 제가 설명을 네네.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네네. 갱생공사 두 건이 잡혀 있는데요. 네네. 갱생공사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노후관 교체 공사를 해야 되는데 네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중간적인 단계를 걸치는 부분이고요. 네네. 그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면 가장 좋은 게 노후관 교체고요. 다음이 갱생 그리고 관세척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구간은 지금 노후관이 한 30년쯤 됐는데 네네. 이 관을 좀 진단을 해보니까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네. 저희가 갱생을 하는 작업이고요. 네. 그렇게 하게 되면 신규 관로 매설비보다 한 40% 정도 저렴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갱생 공사를 작업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도 1호 같은 경우에는 2층 지하차도 가기 전에 지금 계속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저번에도 한번 예, 근데 그 했잖아요. 부분은 또 뭐가 문제가 있냐면 국도 1호 안에 공간이 없어요. 네. 관을 묻을 자리가 없어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관을 갱생하는 구간이 또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설로 안 하고 그 갱생으로 해도 뭐 별 이상은 없는 건가요? 이게 신규 관로 같은 거는 30년을 바라보거든요. 네네.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근데 네. 갱생을 하게 되면 그거보다 조금 덜합니다. 그거보단 덜하지만 예. 사업상 또 그 위치상은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땅속 공간 자체가 없어서 그렇게 부득이하게 하게 그러니까. 됐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공간들이 이제 우리가 매설한 지 오래돼서 노후관들이 많이 늘고 있죠. 아, 네, 굉장히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평택시 수도권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이 총 2,700km쯤 됩니다. 2,700km 중에서 저희가 노후관이 저희가 매년 5년 단위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한 네. 150에서 200km씩은 된다고 그래서 그 보시면 옆 돼요. 페이지 또 바로 보면 노후 배수관 교체 공사가 또 있단 말이에요, 이거. 예, 그것도 노후관 교체 공사. 요거는 갱생이 아니라 이제 완전 교체하는. 그러니까. 네, 내년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매년 한 150억에서 한 200억 정도가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네네. 사실 그 예산이 전체가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는 확보할 수 있는 최대 예산을 좀 세우고는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매설한 곳 그런 다 이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설계고 그런 네, 걸 그렇습니다. 가서 네, 또 교체하고 계속 돌아가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맑은 물이 내려와도 노후가 돼서 녹이 난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근데 오줌은 무슨 관으로 묻어요? 300mm 이상은 강관을 기본으로 하고요. 네. 300mm 이하는 강관이 없고 PVC관이 기본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옷은 PVC도 잘 나와서 괜찮은가 보죠? PVC관을 사용하는 게 좀 소형관을 쓰고 그리고 그 서부 쪽 염분기가 많은 데는 PVC관을 많이 사용합니다. 아 그렇겠네요. 네. 아무튼 이 노후 배수관 교체 공사는 계속 될 거라고 저도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을 잘 우리 이력이 있으니까 잘 찾아서 진단을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예산도 세워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밑에 농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이것도 예,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그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매칭 50대 50이라는 사업이고요. 네네. 그 대상은 20년 이상 된 주택 또는 공동주택이 대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공공배수관 또는 아니면 내부 가정집 그 관로를 교체해 주는 사업이고요. 네. 일정 부분 보조를 해주는 사업인데 저희가 계산해 보면 90% 이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요? 그럼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세대는 못 해줘도 큰 관로를 지금 이렇게 네. 해주는 거예요. 20년 예, 넘으면? 근데 신청이 너무 많아서 네. 대기 순번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몇 퍼센트 정도는 해주신 건가요? 지금 우리가 이번에 예산 세운 게 경기도에서 그래도 최고 좀 많은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시군보다 좀 많이 세웠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3개의 아파트 정도 지금. 3개 아파트. 예. 그러니까 어쨌든 20년 이상 또 몇 년 이상 이게 다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하고 어느 아파트는 뭐 물이 좀 안 좋게 나온다 막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도 좀 교체를 했는지 그 이후로는 또 괜찮고 우리도 오래됐거든요. 그 현대이와도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용 배관 그런 거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좀 잘 살펴주세요. 우리나라 정수기를 쓰고는 있다고 해도 물은 좋으나 배관이 안 좋으면 뭐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74페이지 여기 전기 자동차 구입이 있어요. 근데 6천만 원이네요. 이 수도크 시설과가 신설되면서요. 전기 자동차를 한 대 구입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건. 근데 올해 가까이서 전기 자동차 구입이 많이 있는데 5천만 원이에요, 거의가. 근데 여긴 좀 차가 틀린가요? 요거는 사륜구동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사무동으로. 험지를 좀 다닐 때가 많이 있고 좀 장거리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좋은 차를 좀 구매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아무래도 직업상 예. 좀 이렇게 좀 험한 데를 갈 일이 있어요. 예,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륜구동으로 하신 거예요? 예, 네네, 그렇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차이만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145페이지랑 그 끝에 보면은 어차피 별첨에 있는 거랑 똑같은 얘기인데요. 지금 총인 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총인 시설을 지금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죠? 제안은 한 2000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2000년도부터. 네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근데 이 총인 시설이 어차피 국도비 내시로 온 거라 더 깨끗한 수돗물에서 하긴 하는데 제가 또 보니까 그게 뭐 실효성이 있니 없니 이런 말들도 좀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화 공공 하수 처리장은 좀 됐으니까 근데 고덕 공공 하수 처리 시설도 설치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필요한가 보죠? 고독은 저 LHR랑 저는 협의 볼 때요. 네. 그때는 이제 그 총인이 네. 이제 그 1리터당 1mg이었었는데요. 그 네네. 방류소 수질 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0.1리터당 mg으로 바뀌었습니다. 네네. 그 수질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총인 시설을 이제 나중에 설치하게 된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 고덕 하수 처리장은 더더욱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 하시면서 그 총인 시설을 지금 설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게 다 끝나면은 하실 건가요? 총인 시설을 지금 올해 11월에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어요? 네, 근데 11월부터. 그게 드럼 스크린하고 분리막이 다 돼서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온 다음에 하지 않고 그냥 먼저 이렇게 해도 되나요? 그 총인이 준공 연도가 한 2년 정도 해야 되고요. 응. 이제 그것도 시험 과정까지 하면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요? 네네. 그러면 지금 하는 시설에 대한 그 수치하고 이거를 했을 때 수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을까요?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방류수가 틀려가지고요. 어차피 이제 그 기존 고독은 수질 기준이 뭐 딴 데서 체크를 하는 거고요. 네. 고온물을 돌려서 또 초인으로 들어가는 거라 네. 저희가 그건 체크 성능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잘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 148페이지 보면 하수도 원인자 부담은 가온압 환급도 여기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또 3,000으로 했는데 하수도 쪽은 좀 더 많이 잡혔네요. 148페이지. 예, 요거는 이제 그 올해는 좀 추가로 네, 네. 이제 금액을 좀 여유분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는 1,000만 원씩 잡았던데 여기는 3,000이라 요건 이제 그 저희가 개별 주택에 대해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를 하는데요. 톤당 한 230만 원씩. 네네. 거기에 대해서 과온압을 저희가 그 잘못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요.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한 환급금을 미리 지금 네, 해놓은 예상해서 사항입니다. 해놓으신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3,000만 원을 잡으셔야 이게 예상이 되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톤당 한 230만 원이 돼가지고요. 금액이 꽤 비쌉니다. 단위가 좀 예. 단위가 높아서. 예. 그래요. 아무튼 가온압이 없으면 좋겠지만 하다 보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대신 서로 피해 없이 할 수 있도록 잘 좀 살펴주세요. 예, 신속하게 업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주 소장님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아닙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자 의원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네. 저희 이제 그 상임위와 외결위를 통해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그 5기나 5류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어떤 상하수도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예결위에 저희 이제 책자의 오류를 잘 수정을 해서 붙여주시지 않아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여기 지금 현재 24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보면은 57쪽이나 58쪽, 59쪽 상수도 관리 수도 계획가입니다. 올해 예산액을 편성하고 오른쪽에 전년도 예산액이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액이 다 제로예요. 그리고 57쪽에 보면은 행정사무관리비로 전년도에 1억 2,156만 원을 세웠는데 그 밑에 산출세액을 플러스하면은 또 이 금액이 안 나와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걸로 봐서는 뭐 한두 건은 실수로 할 수 있다라고 그러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된 거를 저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수정을 해서 저희한테 안 붙여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원래 수도과였다가 수도 계획과하고 이제 시설과로 과가 이제 분류가 됐습니다. 분류가 되면서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크레비드라고 이제 우리 회계 시스템상 이게 이제 분과되면서 과별로 이게 이제 분류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제로가 나온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회계 시스템상 분류하면서 안 되면은 이거를 책자가 나오면은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기계만 믿고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제 하기에는 이게 저희가 수기로 이제 뭐 작성하는 게 아니고 이제 무슨 전산으로 얘기인지는 예, 예. 알겠는데요. 네. 그렇게 이렇게 한 것이 그러면은 회계 시스템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이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맞는 얘기인지 그 답변이 맞는 얘기인지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제 이 부분을 알고 그래서 이제 저걸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뭐 할 수 있게 되면 저희가 이거를 말씀하신 대로 그럼 이제 상임위에서는 이러한 지적이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있었으면 있어가지고 예결위에라도 말씀 오셔가지고 이렇게 됐으니 먼저 말씀을 해주시던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불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하수도를 보면 이제 지속적인 사업들이 이제 많은 것 같습니다. 차질 없이 이제 진행해 줄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이나 점검을 잘 해주시고 본위원은 신규 사업 위주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10억 이상 되는 신규 사업이 몇 개나 되죠? 몇 건이나 되죠? 저희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 게 이제 자체 사업으로 32건, 그다음에 국도비 매칭이 총 4건 해가지고 36건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돼 있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한 36건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6건 중에 10억 이상 되는 신규 사업은 몇 건이죠, 그럼? 하수도가 6건이고요. 상수도가 2건에서 8건입니다. 8건. 네네. 사업 설명서 위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보시겠습니다. 정수장 시설물 정기 점검 용역으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2천이 편성되었습니다. 정기 점검으로 1년에 2회로 해서 하겠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네. 해주시겠어요? 수도계획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 시특법에 의한 법에 의한 진행하는 상황이고요. 상반기 하반기 1회씩 점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된 이유는 뭐냐면은 그 올해까지만 해도 그 수도 시설과 계획과 같이 있었으니까 그쪽에서 한꺼번에 하던 거를 갖다가 과가 분리가 되면서 별도로 좀 분리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올해까지만 해도 배수지하고 정수장을 같이 묶어서 했다가 이번에 정수장만 따로 뺐습니다. 그럼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라 계속 해왔던 것 때문에 과가 네, 분리돼서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예, 하셨다는 예. 말씀이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를 분리되어서 했다고 한다면 신규 사업으로 볼 수는 없는데 옆에다가 그 예, 비고난에다가 맞습니다. 표기를 예. 해주셔야만이 저희가 이게 네. 이렇게 해서 됐구나라고 하는 거지. 네. 이렇게 되면 신규 사업 이게 점검을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왜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지? 이렇게 저희들이 네. 이제 또 질의를 하게 되면 효과성이 없잖아요. 네, 서로 그러실 시간적인 수 것도 죄송합니다. 그렇고 그럴 이러한 수 것들을 좀 있습니다. 상세하게 네. 좀 해주시면 네, 더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어, 53쪽 보시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것도 뭐 분리돼서 그렇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겁니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요거는 그 신규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게 맞는 거고요. 네네. 요거는 뭐냐면 팽성 배수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가는 송수관을 매설하는 공사인데 당초에 난성천을 갖다가 횡단하는 걸 납입하는 거로 좀 돼 있었습니다. 100억 정도 소요되는 거로 했는데 그 사업비를 확보하기가 좀 불가능해서 저희가 한 10년 정도 안 쓰던 관을 좀 찾아서 다시 그걸 갱생 재사용하려고 지금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미사용했던 송수 관로를 이제 갱생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24억을 세우셨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3년도 추경에 4억 세운 거는 뭐냐면은
겨울철에 공사를 하는 필요한 구간이 있습니다. 네. 하천 구간을 넘어간 구간은 겨울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2003년도에 추경으로 세웠던 부분이고요. 아, 추경 그러면 이제 다 사업비는 다 사업비는 다 100%, 100%다 이제 세운 겁니다. 한 거고요. 네. 그 왜 이거를 미사용을 했죠? 그동안에 10년 아, 이게 당초에는 팽성 쪽으로 가는 송수관이 한 30년 전에 매설한 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도 노후가 되고 누수가 많으니까 그 미군 부대에 가는 미군 기지 사업을 하면서 새로 관을 묻으면서 이 관을 폐관시켰던 부분인데 미군 부대가 미군 부대 가는 관로를 새로 묻었지 않습니까? 관로를 새로 묻으면서 예, 이거를- 이거는 안 쓰니까 폐관시켰던 부분인데 그 뭐냐면 미군 부대 관로가 하나다 보니까 누수가 생기면은 단수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관로는 복선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관을 좀 복선화 시켜가지고 누수가 없이 하려고 그렇게 잡은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올해 안에 사업이 다 올 9월에 다 사업이 추진 계획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네, 다 끝나야 됩니다. 한번 시작하면 끝을 봐야 되거든요, 이 관은. 9월 달에 끝을 보시겠군요. 알겠습니다. 55쪽도 신규 사업이에요. 아, 네, 이번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그 2층 지하철도 가기 전에 이거는 오른쪽 신규 주유소. 사업이 맞나요? 예, 왜냐하면 맞습니다. 분리되면서 이것이 신규 사업이 아닌데 이것도 신규 사업의 주유소 그 부분이고요. 네네. 한 1.5km쯤 되는데 이 네. 부분도 한 30년쯤 됐는데 30년이요? 예, 계속 터져서 이거를 이번에 좀 갱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보통 한 번 이제 하게 되면 수도가 쓰는 한 사용이 지역마다 틀립니다. 서부 쪽 지역마다 다르지만 서부 보편적으로. 쪽은 15년에서 한 20년 사이 되면은 좀 노후도가 시작되고요. 네네. 이쪽 남부 쪽하고 북부 쪽은 조금 낮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부 쪽은 연분기가 좀 아직도 많이 있어가지고 아 그럼 이쪽이 남부 쪽이 좀 더 오랫동안 사용되는 예, 한 건가요? 5에서 10년 더 그럼 보인다. 한 20년 정도 30년 정도. 30년요? 예. 많이 차이 나네요. 예. 여기 있는 거는 95년도에 아마 매설한 걸로. 이렇게 그러면 파악되고 이제 전체 우리 평택시가 노후된 관로를 이제 그 좀 하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이게 뭐 다 이제 교체하는 시기마다 다르겠지만 아까 그러한 어떤 계획안들이 다 짜져 있나요? 아까 이제 저희 과장이 얘기한 대로 네네. 저희가 이제 1년에 평균 한 10km 정도를 저기 이제 그 노관을 저기 하고 있는데 거의 100억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1년 10km 하는데. 10km 하는데 네, 100억 이상 100억. 예,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우리 과장이 말씀하신 얘기한 대로 뭐 우리가 한 158km 정도 노후관을 저 있다고 판단했을 때 한 15년은 10km씩 한다 그러면 15년이 걸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또 뒤로 갈수록 계속 또 늘어나는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사업일 것 같습니다.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우리 또 물은 생명과 또 직결된 거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또 해야 되는 문제이고 누수되는 곳들부터 우선 해가면서 점차적으로 해야 될 문제이긴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도 수도 기본계획이나 이제 그 용역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신 대 노후된 순서를 정해 가지고 이제 네. 그 저 해마다 이제 10km 이상은 하려고. 근데 노력하고 기금이 여기 올해 보니까 많이 돼 있던데 그 기금으로 이렇게 좀 우선적으로 해야 될 때를 그 본 예산에 세우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이요? 특별 회계 잠시만요. 제가 잘못 확인된 것 같습니다. 이 사업도 그러면은 24년도면은 끝나는 거네요? 네. 12월까지인데 이게 겨울에 계속 수도공사는 겨울에도 시공이 수가 가능한 있는 건가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쪽 구간은
물을 주면서 공사를 해드린 부분이라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희는 한번 땅을 파고 나면은 시작하면 일단 무조건 끝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게 이게 왜냐면 겨울에 되면 땅도 얼고 이제 팠을 때 그 누수되면 물도 얼어서 여러 가지 하는 데 있어서 좀 그 공사하는데 어렵지 않나. 그런데 이게 12월까지 예, 요 되면은 갱생이라는 공사가 뭐냐면요. 네. 그 땅을 파고 관을 네. 자른 다음 그 안에다 튜브를 집어넣어 가지고 네네. 그 뜨겁게 쪄가지고 벽에다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강관에다가 플라스틱 관을 입혀버리는 그런 공법입니다. 아 누수된 그 이 전체가 그것을- 전체 라인을 그렇게 다. 쭉 전체 밀고 라인을요? 가는 거죠. 예. 예. 그림은 잘 안 그려지지만 알겠습니다. 그냥 안에 덮어 써가지고 이렇게 쭉 밀고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관은. 기존의 간에다가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아, 쭉,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네네. 그 10억 이상에 되는 그 사업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듣고 싶어서 좀 전에도 10억 이상의 신규 사업이 몇 건인가를 좀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164쪽도 신규 사업인데 이 총 사업비가 49억이에요. 그죠? 49억인데 이거는 이제 2026년까지 49억. 네. 26년도까지 이 사업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그건 저희가 그 노후관로 정비 사업이라고 그냥 하수도 그 싱크홀이나 뭐 그걸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싱크홀을 방지하기 네네네. 위해서 네. 이게 저희가 이제 저희 시 관내를 전부 4단계로 나눠가지고요. 1단계 사업은 끝났고요. 이제 2단계 사업은 이제 저희가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누수로 인해서 인한 싱크홀이 생기면 토양의 오염이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집안의 침하로 인한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이게 사업인가요? 이게? 네네네. 이제 그 하수도가 빵꾸가 나면은 뭐 네네. 도로가 침하된다든가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네. 저희가 지금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제 3단계하고 4단계를 올해 용역비를 저희가 건의를 이게 지금 드렸고요. 평택시 일원이라고 그러는데 어디에 그럼 이러한 그런 그 곳이 지금 현재 그 옆 우측에 도면 우측에 보시면은요. 보면은- 이제 그 평택시 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공사 26년도까지네요. 네네. 26년도까지면 올해는 단계별로 이제 어떤 계획안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평택시 전 구간을 4단계까지로 나눠 가지고요. 네. 그럼 이제 올해는 예, 이제 2단계. 2단계. 예. 뭐 하신다는 얘기인 거죠? 이제 저는 알고 싶은 거는 이제 전 지역인데 4단계까지 했을 때 어느 지역에 이러한 어떤 누수로 인한 토요 모임을 방지하고 침하하는지를 그러한 곳을 진단을 해서 하는 예, 용역을 해서 거잖아요. 하는 거고요. 네, 저희가 어느 좀 곳인지를 저는 말씀하신 대로 궁금하신- 저희가 궁금한 4단계로 거거든요. 나눈 저기 자료를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의원님께 공유하도록 궁금해서, 하겠습니다. 예. 여쭤봤던 네. 것입니다. (182쪽도) 신규 사업 맞죠? 네. 그런데 추경에 10억이 23년도에 돼 있는데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도 0%예요. 그럼 집행률이
아, 요거는 저기 그 사회 통복 추경에 네네. 그 통복 하수 처리장을 증설하면서 이제 이전을 하는데요. 그 민투사업이라는 사업이고 거기에 대한 보상비를 지금 미리 세운 사항입니다. 지금 보상계획 공고는 저희가 12월 초에 했고요. 이게 보상비라는 얘기인 거죠. 네네. 그러면 사회 추경 때 올라온 것이 보상비가 이게 이제 지급이 됐나요, 그럼? 아, 그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럼 이거를 명시 이율로 시켜서 예, 예. 보상계- 말씀인가요? 예, 예. 사업비로 2월. 계속 네. 알겠습니다. (188쪽) 이 신규 사업 맞나요? 예, 신규 사업 맞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어떻게 20%가 되죠? 24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20% 집행률이 돼 있는데 아, 이게 지금 설계비가 지금 2억 5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설계비를 2억 5천에서 설계로 했던 것이 이제 20%하고 이제 본 사업은 이제 올해부터 이제 시작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예,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아, 요 팽성, 예. 미군부대 예. 팽성 쪽에 그 하수관로가요 부대 안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부대 안으로 들어가 있는 예, 그 거예요? 관리가 안 돼가지고 저희가 그 지금 도로 밖으로 빼는 걸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라고 지금 예산을 부대 안으로 건의한. 그럼 되었던 게 몇 년 동안 그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지금 옛날 그냥 90한 몇 년 계속 그렇게 사용했던 사항입니다. 그럼 사용하는 데는 이상이 없었는데 이거를 그러면은 밖으로 다시 빼야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 저희가 그 미군 부대 안에를 계속 관리를 하고 체크를 해야 되는데 네. 저희가 미군 부대를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요. 계속적으로 이게 이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미군 부대 안으로 설치된 것이 몇 년 동안인데 그걸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하고 아, 이제 관리가 안 됐던 거예요? 들어갔는데 그 뭐 이제 신문지상이나 뭐나 그 토양 오염이나 이제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런 것도 조사를 하고 이제 하려는데 그 미군 측에서 저희가 들어가기가 이제 계속 그 건의하고 들어가고 실제 뭐 불편한 거의 사항이 있다는 예, 거의 말씀이신 못 들어간다고 거죠? 보시면 행정상. 예. 저희가 이제 관리하기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하는 공사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총 사업비가 38억이네요. 예, 38억입니다. 38억을 미군 부대가 협조를 하지 않고 불편함 때문에 바깥으로 해서 이거를 따로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 예, 말씀이신 부대 안에 거네요. 이제 시설물이 있으니까 이제 저희 그럼 협조 사항이 왜 안 되죠? 그 아무래도 이제 미국 그 영토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저 시설물이기 아니 때문에 미군 그렇죠. 주소도 뭐 미군이고 그렇게 하지만 예, 쉽지가 않습니다. 아, 로- 예, 이제 그 하수도가 그 군사적으로 좀 뭐 문제가 좀 많아가지고요. 그 하수도를 그 미군 측에서 개방 같은 걸 잘 안 합니다. 그러면은 미군 측에는 그 하수도가 문제가 있다는 거네요. 이게 그게 그 혹시 나도 발견될까 봐. 이제 그쪽으로 뭐 침투하고 그럴까봐. 근데 왜냐면 요거는 저희가 네. 지금 시기를 좀 조정할 사항이 좀 있어가지고요. 네. 지금 이제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은 올렸는데 네네. 좀 시기적으로 좀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조정을 한다고 하면 좀 미뤄진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러면 미뤄진다는 거는 해가 넘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이제 사업 추진을 네네. 좀 한 25년도나 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러면 24년도에 이거를 왜 예산에 올리셨어요? 아, 그거 저희가 그 실시 협약을 맺어서 일부 그 원이자 부담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네. 그 실시 협약이 좀 지연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올해는 힘들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그 5성급 호텔 그 팽성에 이제 건립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원인자 부담금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협약을 해서 이제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원인자 부담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예, 예. 이것이 제대로 잘 예, 아직 거기서 이제, 계획대로 안 예, 되기 때문에 PF가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협약을 계속 그쪽에서 지원을 시키고 있어가지고 네네.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협약이 일단 돼야 저희도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시기 조절을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 추경에 저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래서 이제 시기 조정 때문에 저희가 10억을 삭감하는 거 저기로 그렇게 됐습니까? 네,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4쪽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총 사업비는 23억 5천입니다. 이 신규 사업 맞죠? 신규 사업인데 이게 5억 5천이 확보가 됐었네요. 아, 요거는 저기 설계비가 오고 중이에요. 네. 그럼 전년도에 설계를 한 건가요? 언제? 작년도 설계한 거고요. 네. 그럼 이제 올해 1차적으로 예산 편성을 이렇게 올리신 건가요? 아, 요게 총 저게 비용은 23억 5천인데 여기 보면 24년도 10월까지 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나머지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 사업 추진에 의하면은 편성을 해야 되는데 10억만 했어요. 그럼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데요. 23억 5천인데 설계를 했고 그래서 24년도 10월까지는 이 사업을 완료하는 걸로 돼 있는데 예산 편성은 10억으로 돼 있으면 이게 좀 안 맞지 않나요? 아, 요거 의원님, 요거는 저희가 이제 그 하수도법의 기술 진단을 관로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술 진단을 하고 설계를 하고 이제 그 사업비가 18억 그 저기 나온 거고요. 근데 그 이제 저희가 그 기존 총 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23억 5천이에요. 근데 5억 5천의 설계비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예, 예. 그 밑에 사업 내역 추진 현황을 보면은 24년도 이제 1월부터 10월까지 공사가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예, 그 공사비가 18억인데요. 네네. 이제 본 예산에 저희가 일단 10억을 세우고 네. 이제 차수 공사로 해가지고요. 수경에 올리게 있다는 말씀인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준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준구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시고요.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소장님 오랜 세월 시민분들 위해서 역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꼭 감사드립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회계 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평소에 좀 궁금했던 것이 수도 계량기가 이제 겨울 되면 동파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1년에 몇 건씩이나 동파가 됩니까? 평균치가 있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동파가 겨울 돼서 이렇게 딱 네네. 동파되는 거는 그 주택에 달려 있는 거. 예, 많지 않고요. 네. 예, 이게 이제 부동이나 이거 작동이 안 되거나 이렇게 노후화돼 갖고 요런 거는 좀 많습니다. 겨울에 동파 보면, 네. 예, 아주 추운 해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30건, 40건 많이 나올 때는 50건까지도 동파가 좀 있는데 대부분 이 계량기가 대부분- 외부에 있어서 그런 건가요? 오래된 구 빌라들 그 복도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고요. 네. 예, 개인 주택 같은 경우는 대부분들 못 집어넣게 아시는데 그 오래된 빌라들이 좀 특히 많이 발생합니다. 이 동파가 되면은
사업소에서 나가서 조치를 해주십니까? 바로 교체를 해드립니다. 공모소에서 나가서 네, 이 네, 역할을 네, 해주는 한 건에 얼마씩이나 듭니까? 설치를 공모소에 주는 게 뭐 그 기계뿐만 아니라 인건비도 지급이 같이 될 것 같은데. 예, 그건 지역별로 여건별로 다 틀린데요. 네. 저희가 이제 동파되면 한 단가가 한 17만 5천 원 정도. 17만 5천 원. 네, 그 정도 되는데 거기에 뭐 이제 농업비도 있고 뭐 계량기 구입비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돼서 이게 동파가 되는 곳들도 있을 텐데 아예 계속 동파되는 계량기를 바꿔주는 것보다 안 터지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근본적인 대책은 없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네. 계량기 보호 덮개라고 요즘에 새로 개발된 게 사무실에 있는데 꼭 이렇게 방한복처럼 계량기만 이렇게 따뜻하게 하는 게 지금 이제 구입을 일부 해서 거기 이제 필요하시면 신설하거나 아니 동파가 심한 데는 그건 지금 드릴 예정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아니, 겨울철 다가와서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21페이지의 누수 복구 공사인데 지금 저희 공모소가 몇 개가 있죠? 12개 있습니다. 12곳. 누수가 발생을 하면 공무소가 이제 출동을 해서 밤이고 낮이고 이제 작업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공사 단가가 뒤에 책정해 주신 거 보니까는 350만 원씩 1000건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예산을 사용하신 걸 평균을 내보니까 2020년도에는 평균치입니다만 331만 원이 나오는 것 같고요. 21년도에는 479만 원, 22년도에는 428만 원이 나오는 것 같아서 이게 이만큼 세워졌다가 이제 항상 추경이 세워지는 것 같은데 이 단가를 조금 상승시켜서 현실화시키는 게 맞지 않은가 싶은데 의견이 어떠세요? 네, 아니 사실은 연도별로 지금 자재비부터 인건비 올라가는 게 네. 한 뭐 20% 30%씩 올라간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또 저희가 또 긍정적인 부분도 뭐냐면은 예전 같은 경우는 한 1,200건씩 터지다가 요즘은 계속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건수가, 올해도 네. 예, 9월 말까지 550건 정도 터졌고요. 12월까지 예상치를 따져보면 700건에서 800건 미만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35억은 그것 때문에 좀 세우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고 이게 좀 부족하게 되면 저희가 다시 좀 추경을 좀 세워야 근데 될 이제 부분입니다. 건수 똑같은 금액이더라도 건수를 줄이고 단가를 조정해 놓으면 공모소에 이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 현실화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 맞습니다.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시고요. 저희가 그 단가를 조정할 때는 저희가 설계를 미리 해가지고 그 설계가 적정성이 있는지 계약 심사를 받고 조치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도 공모소가 고생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해주려고 노력은 지금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쭉 그냥 산술적으로만 해봤는데 350만 원의 단가가 좀 작은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30페이지입니다. 수도 시설과인데요. 원수 구입비입니다. 365일로 책정을 해주셨는데 내년이 윤달이라 하루가 더 있는데 하루 더 치면 4,394만 원이 더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처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네. 일단은 이 원수 구입비가 아주 100% 짜릿한 네, 건 아니고 네. 이게 사용량에 따라서 다소 조정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니, 물론 필요하시면 이제 뭐, 예, 예. 뭐 추경을 세우시거나 이제 예, 예, 그렇게 그렇습니다. 할 텐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항상 55페이지입니다. 항상 지나다니는 곳이라서 이거 누수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올해도 한
두 번 세 번 본 것 같은데 여기 원인은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아까 압이 말씀하신 세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거기가 아까 95년도에 관 매사랑 구간이고요. 네. 그 자리에서 총 3번, 4번 정도 터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작업하게 되면 한 이틀 정도 작업을 하고 맞습니다. 있는데 그 30년 이상 노후가 됐기 때문에 터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홈플러스 이쪽은 홈플러스 앞에 좀 거기까지 같은 그렇습니다. 라인 같은 라인입니다. 그 라인을 타고 어디까지 가냐면은 고덕 그 태평 아파트까지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로가.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고덕 태평 아파트 거기는 관이 어디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네요.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1.5km가 가장 불안한 부분이고 아, 네. 나머지 구간은 SPC관이라고 그래가지고 도곡장관이라 조금 나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그 교체한 구간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 구간은 이제 갱생을 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을 해주신 거죠. 알겠습니다. 113페이지에 하수도 시설 유지 보수용 자재 구입비인데요. 이 상임위 차원에서 남은 자재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추후에 다시 논의하자라는 의견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확인이 되니 어떤 상황인가요? 이 금액이 다 필요한 상황인가요? 기 보유 자재가 있어가지고요. 네네. 그 저희가 이제 그 부족 자재는 구입을 해야 되고요. 네. 이제 계속 매년 저희가 자재가 좀 사놓은 게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비용 다 필요 없다. 이 예산 다 필요 없다라고 받아들여도 됩니까? 전부는 아니고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저희가 이제 저 네. 1억 50%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 조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안 적혀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 처리시설 수질 측정기기 관리 대행비. 이게 작년에 4억 1,400만 원이 지급이 되었고 내년에 3억 8천만 원 2차분에 대해서 지급을 예정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대행 업체에 지급하는 비용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공공처리 하수 처리 시설에서 어느 정도의 양을 하냐에 따라서 관리 대행비가 지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한 해치 이렇게 해서 지급이 되는 겁니까? 그 최고 말단에 그 환경부라는 그 기계가 있는데요. TMS라고. 그 처리장마다 그 개소수마다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떤 뭐 처리를 더 많이 한다고 많이 지급되고 조금 한다고 조금 지급되는 건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논리적으로 보면 작년에 7억 8천의 예산을 세우고 이걸 한 번에 2년치를 한 번에 지급하려고 그랬었던 건가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업체를 선정하면서 네. 그 단가를 받았는데 네. 그 계약 업체가 너무 싸게 들어왔습니다. 반 가격에. 그쵸. 15억 2,600만 원의 입찰을 내신 것 같은데 네. 업체가 7억 6천에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예, 예, 이래도 이게 유지가 됩니까? 저희도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검증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저희 입장에서는 낮게 일단 입찰돼가지고 이익은 이익인데 여러 가지 문제 좀 있어가지고 많이 검토를 해서 했는데 아직까지 별 없어요. 문제는 없습니까? 예, 아직 큰 문제는 없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3억 6,600이 이제 추경이 삭감하는 걸로 세이브가 이렇게 되는 됐습니다. 네. 그러면 처음에 15억 2,600만 원을 제시한 게 잘못 계산된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 그건 사람들이 아닙니까? 들어올 때 아예 저가 입찰로 들어와가지고 네. 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저는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소장님이야 국장님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 어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2월 14일 10시에는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의하여 소통 홍보관, 감사관, 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